네, 반갑습니다.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사건이네요.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세관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징계 사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JTBC에서 그 언론 보도 뉴스룸에서 집중적으로 그 보도를 며칠 동안 그 집중 보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당시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봐도 그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집단 근무태만 핸드폰 보면서 이제 마약을 이나 이런 위험물을 찾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던 그 뉴스 영상이 165만 조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렇게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그 직후에 관세청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었죠. 그래서 당시 근무했던 그 인천 세관의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그 수십 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그 징계를 했고, 그중 뭐 23명의 뭐 해임과 정직을 포함한 대규모의 이제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집단 징계였고, 그때 그랬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아주 큰 사건, 징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파장도 매우 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공무원들 한 14분, 물론 뭐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 그 전에 징계위원회, 그 다음 소청 다음에 1심 행정소송, 2심 제가 서울고등법원 2심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숫자는 좀 다르셨는데요. 20명이 좀 안 되게 제가 대리를 했었습니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3년, 그리고 사실 후속적으로 또 일이 또 생겨가지고요. 그 사건까지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잘 또 마무리되고 있어서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언론 보도를 많이 아시겠지만, 징계 주된 근거는 어떤 직원의, 어떤 사람의 그 제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보 영상 속에서 그 당시 세관의 공무원들이 휴대폰을 하면서 놀고 있었다, 게임을 했다, 놀고 있었다, 뭐 이런 단편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 이렇게 제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제가 그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법원에서 계속 이분들이 근무태만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분들이 징계를 해임, 무슨 뭐 정지, 감봉, 이런 중징계, 무거운 징계를 받을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변호를 했는데요.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에서 다투어야 될 핵심은 그 행위가 정말 그 직무 태만이었느냐, 아니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했느냐, 또 정말 그 마약을 탐지하기 위해서, 여러 위해 물품을 탐지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분들이 또 업무를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아주 제가 면밀히 주장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이제 세관의 그 마약 탐지나 이런 검사하는 곳은 마약이나 위해 물품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상황을 공유해야 되는 되게 좀 급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지원이 안 됐어요. 정말 춥고 덥고 오픈돼 있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쪽에도 이제 뭐 물론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근처에 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그 휴대폰을 통해서 마약을 탐지하고 그 같이 단톡방에서 탐지한 적발한 마약을 또 같이 공부하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또 마약을 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가 관세청에서 그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오히려 공무를 열심히 수행했던 그런 측면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어떤 편향된 보도, 잘못된 제보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전체 업무 과정을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정말 그 사실관계와 증거와 법리적으로 정말 집요하게 파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이제 또 숫자도 많고 14분을 제가 대리를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많고 한 분 한 분 다 또 제가 변호를 해야 되니까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저 혼자 사건을 이제 담당했었고요. 물론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대형로펌 뭐 같이 이제 조금 협업을 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제가 다 모두 이 사건을 혼자 담당했습니다. 뭐 수 변호사도 없이 혼자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썼던 준비서면, 소장 준비서면, 뭐 청구치 변경 신청서 이런 서면 준비서면 등만 1심과 2심을 합치면 350페이지였어요. 30페이지 정도까지로 보통 우리가 나눠서 내기도 하니까 정말 많이 냈던 거죠. 제출된 증거도 정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특히 1심 재판에서는 그 제보자가 제보한 영상을 실제 재판부가 틀면서 약 3, 4시간 동안 2번의 재판에 걸쳐서 재판부가 영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별로 나오는 등장인물들, 원고들별로 이게 이제 그 업무를 한 거였냐, 노는 거였냐, 업무를 하지 않는 근무 태만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입증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말 제가 막 의뢰인들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면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제가 의뢰인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진행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장악을 완벽하게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재판부의 확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 다행히 좋았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저희가 다 졌어요. 그때는 여론도 정말 안 좋았고, 국회에서도 빨리 징계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변호를 해도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징계위원회 분위기도 너무 험악했고, 그 위원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데, 너무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저희가 참 다 해임, 정직 등의 이제 센 징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저희 전혀 구제받지 못하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많이 이제 정말 포기를 할까 하시다가 고민 끝에 이제 1심을 제기하고 14분이 이제 1심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해임 처분된 4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저희가 바로 받아서 바로 복직이 이제 좀 되셨고요. 그다음에 1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심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1심에서 또 전부 승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14분 중에 9분 정도는 저희가 원고 승소, 징계가 취소됐는데 5분 정도가 5분이 징계가 맞다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또 1심 법원이 어떤 같은 사실관계인데 참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참 애매하게 됐어요. 어떤 분은 또 저기 패소하긴 했는데 판결문이 참 애매하게 써있는 어떤 경계선에 걸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 5명에 대해서 항소하고 아까 해임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확정이 됐고요. 2심에서는 관세청이 패소했는 5분을 항소하고 그리고 저희가 패소했던 5분이 또 항소하고 해서 항소심 2심이 진행이 됐고 2심에서 저희가 모두 이겼습니다. 모두 이겨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영상으로 정말 드릴 말씀이 사실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저도 보면서 하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제가 사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년 정도 법제처 사무관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막 개업한 지 1년 정도 좀 지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징계 사건을 제가 사실 많이 하거나 해고 사건을 많이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변호사의 실력이 무엇이냐? 변호사의 실력이라는 건 집요하고 끈질기 있고 성실하고 또 뭐 똑똑해야겠죠.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합쳐지고, 그리고 또 의뢰인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랬을 때 변호사와 의뢰인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건을 집요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집념으로 사건을 이렇게 했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 지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심에서 집행정지에서 다 승소를 하고 일단 복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심에서 또한 70% 정도, 60%, 70% 정도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2심에서 다 승소했던 아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정말 그 사건을 얼마나 집요하게 하느냐, 이것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의 무너진 일상을 저도 되찾아 드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사건을 끝까지 집요하게 집념으로 끝까지 대리해서 그렇게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